거기다가 또 이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최은순 장모가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땅들도 꽤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기치고 정치권과 연줄돼서 허가받고 개발하고 돈을 얻는 이런 전형적인 땅 장사 메커니즘이 벌어졌던 거죠. 뭐 소속사하고 뭐 계약서 씁니까? 아니 뭐 미팅하러 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스스로를 유현진으로 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현진? 그 선발 투수 로테이션 시스템이잖아요. 한 번 등판하면 하나 이상 치고 몇 이닝 이상은 안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집, 최은순 집, 김건희 오빠 그리고 김선교 자택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 일제히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 일치되는 것이 뭘까요? 각자 따로 이렇게 혐의별로 압수수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혐의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이기도 하고요. 그에 앞서서 양평 공흥지구 그 택지 개발한 거 그것도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근데 거기 다 연루돼 있는 거죠. 김건희 씨 오빠가 이제 그 오빠 회사에서 그 개발해가지고 350세대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개발 부담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사업 시한도 소급해서 막 조정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런 것들이 김성교 의원이 당시 양평 군수일 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오늘 압수수색 받고 뭐 조사 받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공흥 택지 개발도 지금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죠? 네네. 대상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성교 의원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2013년 4월 18일 날 윤석열이 여기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김성교가 양평 군수를 하게 되면서 둘 간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 나이도 거의 같은 것 같더라고요. 60년생이니까 매우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이때 하필이면 여주 양평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김성교 스스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비 후보였을 때 윤석열이 나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느냐? 허가를 잘 내준다. 라고 해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최은순 장모가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땅들도 꽤 있는 측면이 있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사기치고 정치권과 연줄돼서 허가받고 개발하고 돈을 얻는 이런 전형적인 땅 장사 메커니즘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는 잘난 체하려고 자랑했던 것이 지금은 발목을 잡는 그런 발언들도 있어요. 김선교가 2022년 3월에 양평군수 예비 후보 김덕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가지고 막 자랑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제가.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나한테 단 둘이 만나면은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도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영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영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그게 인간 알잖아요. 괜히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허가 잘 내주고 박영시 앵커님. 예. 자백을 해버렸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했다라는 내용은 뭐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듣기에는 뭐 때는 자랑으로 들리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자백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자백이라는 것도 사실 불법성의 의혹이 짙은 내용들을 다 자백을 한 겁니다. 앞서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인허가를 연장해주거나 이런 행정적 편의를 실제 봐줬다. 그래서 장모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나 김선교 아니냐라는 것을
실토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것은 뭐 물증을 확보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확보를 해서 김선교가 김건희 일가의 뒤를 봐주고 어떤 특혜를 또한 자신 또한 받았느냐 이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도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때는 최혜병 특검이 했는데 김영남 의원이 오시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가면 딱 그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가면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나 한번 좀 그게 궁금하니까 이따가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한 것만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영장에 적시돼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와야 돼서 가지고 오지 못할 때는 사진 같은 걸 찍어 놓나 봐요. 예. 이런 게 있는 걸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압수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다시 받으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가지고 예. 그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그럼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장소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대상 물품을 지정합니까? 장소와 물품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체를 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제 그 검찰들이 마음대로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해야죠. 물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혐의와 관련된 사건 고개에 대해서 특정해서 가져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상민 그 전 장관 집에 가가지고 현금다발. 했을 때 현금다발, 뭐 명품백, 뭐 택도 안 뗀 거 9개인가 있었다 하는 것들도 전혀 가져오지는 못한 거죠. 단전 단수 관련된 거였으니까. 이상민도 오늘 지금 출석했더라고요. 그걸 좀 이따 보고. 마드로님이 아까 슈퍼챗 보내주시니까 이 여자님이 미국에서 US$, 마드로님 꼬리 물고 박영식님 찐팬입니다. 백영크님도 좋아요. 내가 삐칠까봐 그러신 거죠? 정어리 파이팅 하시니까 야. 소반이님 1일 영식 릴레이 합니까? 고맙습니다. 영식 화이팅, 정어리 만세, 잼통 만세. 안 되겠다. 오늘 저 박영식 앵커는 오리고기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제 걸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제가 못 먹은 것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가겠는데 그쪽으로. 아, 오리고기를 못 먹어요? 안 주신다면서요. 또 그렇게 또 예능을 다큐로 받아요. 속이 작아요. 말씀하시는 순간 김영남 의원님 여의도 수내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오신.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덥긴 덥네요.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오늘은 내일보다 시원해요. 네. 오늘이 37도, 내일이 38도. 야, 근데 우리 살면서 38도 막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시험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아무리 더워봐야 33도, 34도 이렇게 되는데 36.5도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인간의 체온을 올려야겠네요. 인공적으로라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예를 들면 온도 올라가면. 37도, 38도 지금 이게 완전히 동남아, 뭐 열대지방 그렇죠. 이런 이제 날씨인데 제가 태국에 좀 있었잖아요. 태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기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온도계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온도하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 40도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37도, 38도 이렇게밖에 안 해놔요. 그래서 왜 좀 틀리게 해놓지? 근데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기분 좋으라고 보다는 좀 덜 느끼라고. 실제로 41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지로는 37도 해서 뭐 버틸만 하네. 근데 38도 넘어가면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선한 거짓말인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 봐야죠. 예. 아니 제 친구 중에 지금 싱가포르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싱가포르이 적도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예. 그 무지하게 더워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왔길래 만나서 얘기하다가 야 싱가포르 덥지 그랬더니 뭐 여기하고 별 차이 왔나? 오히려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더위를 견디기가 쉬워요. 거기는 건조하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는 또 습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더 덥고요.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이 한국이 훨씬 덥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다녀오신 분. 거기서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네.
싱가포르이 지금 도시국가로 아주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이 오늘날 선진국이 된 비결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싱가포르이 꼽는 게 에어컨이랍니다. 싱가포르에 발명했어요? 아니 싱가포르이 네. 에어컨 덕택에 덕분에. 오늘날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 나라가 그렇게 그 올라갈 수가 없는 성장하기가 거예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이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불이 좀 넘습니다. 그쵸, 거의 9만 불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소득이 예. 높아요. 근데 싱가포르의 가장 주된 사업이 뭐냐? 금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우리 국력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데 그게 금융을 단순히 돈 장사 이자놀이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저거로 먹고 사는 나라도 있다. 이런 말씀 늘 드리는데 싱가포르 말씀을 하길래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우리보다는 훨씬 적죠. 도시국가니까 뭐 얼마 587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하나로 샥 뭉쳐서 가기가 좋은 조건이죠. 네. 예. 참 오시면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김건희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특검이. 근데 지난 11일에 최혜병 특검이 압수수색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압수수색하면 싹 그냥 털어 나올 것 같은데 뭐 가서 또 이렇게 달리 뭐 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일단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좀 다를 수는 있죠. 물론 많이 겹칩니다. 그러겠죠. 네, 많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뭐 요새는 압수수색 나가면 제일 기본적으로 휴대폰부터 압수하는 게 기본이니까 상당한 그 품목은 다 겹칠 텐데 그래도 안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또 하냐? 건진 그 사무소 겸 뭐 쓰던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지난 2월 달에 했습니다만 그때 압수를 못했던 수색을 못했던 장소가 또 이번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졌던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 할 필요 전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김용남 의원님 오기 전에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안 우스웠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제 유튜브 할 때도 말씀드려요. 이게 라이브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보실 땐 2배속으로 보시라. 아니 좀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라도. 그래야 웃죠. 언제 웃을지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상당히 좀 재밌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엔 내가 뭐 얘기하면 안 웃어. 더워서 그러세요. 더워서 그러세요. 지우 아빠 헬리님이 에어컨은 미국의 캐리어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게 현재의 캐리어란 기업이고요. 그럼 캐리어를 캐리어. 넣어야겠네요. 캐리어. 옛날에 대우하고 같이 있죠. 했었죠. 예. 그래서 옛날에 대우차 요즘엔 안 나오는데 에어컨은 대우차가 제일 빵빵하다. 그랬었어요. 원천 기술 캐리어를 가지고 쓰니까. 네. 예. 그랬던 건. 르망인가가 대우차 아니었나요? 대우르망이죠. 맞습니다. 대우르망. 대우르망. 옛날에 좋은 차였는데 그 차가 르망이면. 오늘 옆길로 자주 새네. 더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에어컨 얘기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김건희 문고리 3인방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르고 있죠. 문고리 3인방이 누군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세 사람입니다. 행정관들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제2 부속실도 없는데 그냥 김건희 옆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저 3인방만 털어도 김건희가 어떻게 해먹었는지 거의 알 거예요. 사실 저 존재는 최재형 목사님이 샤넬백 디올백 전달할 때도 등장했던 이름인데 유경옥 행정관은 전성배한테서 건진법사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 받아 그런 정황이 있고 정모 행정관은 뭐 이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정지원. 예, 정지원. 왜냐하면 특검이 이름 밝혔잖아요. 네. 네, 이름 밝혔어요. 오늘 나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조는 누구더라? 조현경. 조현경. 저희가 그 건의2 전화기 가지고 그쵸.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캄보디아 ODA 사업 그 관련해서 지금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유경옥은 10시에 나오고 조현경인가? 아니 예. 정지원. 정지원은 5시. 오후 5시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10시에 지금 유경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은 이렇게 10시, 5시 좀 다르게 합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 김건희 특검은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이 인원과 조직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부하가 좀 이미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조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먼저 조사하고 조사 끝내고 그 다음에 조사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은 틀리더라도 한 사람은 오늘 그 오후 5시 이전까지는 딴 일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료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딴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 소환, 동시 조사는 여건상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수사 기법 때문에 뭐 10시, 5시 이렇게 딱 따로 하는 것이라고는 기법상은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동시에 다른 불러서 따로만 해서. 곳에서 분리해서 말 못 맞추게. 조사하면서 하는 예. 경우는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건상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유경옥 행정관의 경우에는 사실 왕 행정관이라고들 부르니까 뭐 원래 이제 직급상으로 가장 윗선을 나중에 부르는 형태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 행정관을 늦은 시각에 부를 가능성도 있다. 10시에 불러가지고 5시까지 안 내보내면 서로 통화는 못 하겠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계속하면 좋은데. 근데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란 특검이 이제 느낌은 크고 규모는 크지만 김건희 특검이 워낙 들여다볼 게 많잖아요. 많죠. 일단 16개고. 근데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이 40명이라서 네. 최병 특검은 뭐 20명 한다고 치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박찬대 후보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거 특검법 개정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개정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하죠. 특검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니까 법률안을 개정을 하던 아니면 지금 특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 통과시켜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양평 고속도로 통일교 관련된 거 그전 같으면요, 이 건건이 특검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관련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하나 그냥 단독 특검으로 출범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거든요. 예.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명태균 관련한 그 공천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출범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3년여 동안 너무 이상한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일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검사 40명으로 이 16가지 수사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 조금 한번 좀 하다가 정 힘들고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집사 게이트 같은 것도 지난번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압수영장 기각했으니까 차제에 특검법 개정하면서 인력도 늘리고 수사 대상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마약 같은 것도 좀 들여다보고 지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김건희가 워낙 뭐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2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시즌2 이걸 미리 좀 얘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수사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대부분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밀항을 하거나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불출석한다고 엄포를 넣거나 나와서 얘기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 김건희와의 브릿지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 하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인력은 적고 계속 딜레이 되고 상황마다 사건들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진전이 안 되잖아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번 특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명확한 입장들을 국회에서 보일 필요가 있어서 좀 김건희 시즌2 특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제기를 해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명확히 가지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유경옥의 경우에는 지금 건진한테 그 뇌물성의 그 선물을 받아서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샤넬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의 실물이 실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뭐 추궁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건희2 폰을 사용한 사람은 뭐 이제 명의는 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화한 사람은 조현경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건진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내가 통화한 사람이 유경옥인 줄 알았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경옥이 사실 이 3인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할 내용들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차고 넘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강도의 조사가 예상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저 김건희 특검은 좀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특검이 풀가동돼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요즘에 특검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혹시 아세요? 누구죠? 모르죠. 하하,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예, 특검보다 더 센 사람 잠깐 보고 갑시다. 날도 더운데. 나와라 오바. 역시 우리 특검이 권성동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보좌관이 맞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째려보면서 특검이 웃음냐, 문 안 열어주냐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택배는 샥 들어가는 거예요. 특검 위에 택배 택배. 기사님. 특검 위에 택배 있다. 와. 저 왜 저 장면을 못 봤죠? 저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만 봤지 택배 장면은 오늘 저도 처음 접했네요. 아,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저 정도면 그 상황이 좀 되게 좀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만도 안 돼. 그냥 바로 그냥 나 바빠 죽겠으니까 나 필요 그러니까. 없고 나 빨리 주고 가야 돼. 저 뭐 이게 택배 기사 분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 시간이 그렇죠. 돈인데 그럼요. 빨리 주고 가야죠. 예. 아, 거기에 뭐 어디 나가요? 그 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네. 역시 삶을 이길 건 시원하네요, 진짜. 삶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 가장 중요하죠. 시원하네.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택배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수사 인력에 포함시키는 걸로. 사실은 그 압수수색이나 뭐 이렇게 체포하러 갔는데 저렇게 문 안 열어주고 예. 버티잖아요. 그러면 열쇠 수리하시는 분 예. 불러서 그냥 따고 따는 들어가요. 거죠. 예. 저기 이제 아무래도 의원회관 사무실이라서 좀 뭐 대치를 좀 했던 거죠. 아니 국민의힘은 진짜 황당한 사람들인 게요. 처음에 뭐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처음에 딱 1차로 했을 때 뭐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임종동 누구누구. 그때는 뭐 빨리 모여라 긴급 문자 보내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몇 명밖에 안 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아예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각자 그냥 알아서 하라. 거의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주변에 또 모아져 있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기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특검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저 장면 보고 생각났던 게 좀 안타까운 장면이긴 합니다만 언론의 흑역사인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실제 그 음식을 배달하시는 그 중국집 배달 아저씨인가요? 지금 그 배달원은 들어가서 압수수색 현장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러 들어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그런 걸 취재했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도 또 떠오르고 하네요. 그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김건희 뭐 8월 6일 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혐의당 하나씩만 하고 한 번 하고 사나흘 쉬었다가 또 하고 몇 시 넘기면 안 되고 뭐 짧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단칼에 쳐냈지만 그때 정경심 교수 검찰이 조사할 때 몇 시간 했는지 아세요?
17시간을 했어요. 17시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염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길래 무슨 뭐 소속사하고 뭐 계약서 씁니까? 아니 뭐 미팅하러 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그래서 김건희가 스스로를 유현진으로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유현진? 거잖아요. 그 선발 투수 로테이션 시스템이잖아요. 한 번 등판하면 사나흘 이상 쉬고 몇 이닝 이상은 안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깨에 부담 주기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요즘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네요.